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11월 8일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이 이슈가 말이죠. 너무도 지금 크게 불거져 있고, 우리 언론이 특히 정치 관련 이슈는요. 김건희 여사 빼면 뭐 이야기할 게 없나 봐. 전부 김건희 여사를 축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 목소리 이제 이렇게 소개해주고, 뭐 열심히 홍보해줍니다. 그리고 여당 안에 또 김건희 여사 이슈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격하는 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 그룹의 또 움직임을 계속해서 크게 보도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죠.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정체가 되어 있고 많이 지금 떨어져 있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드디어 끝장 토론 같은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자, 이걸로 뭐 수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였고요. 진솔하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서는 최대한 성의 있게 국민들에게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걸 이제 받아주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정치 환경이나 언론 환경을 볼 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제로죠. 이제 지금부터 또 다른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사과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진솔하게 어떤 형태의 사과를 해도 그걸로 그냥 끝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더 힘들어져요, 솔직히. 그래서 여당 안에서 대통령 보고 자꾸 어떻게 뭐 사과하라, 어쩌고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대통령 보고 당신 죽으라는 이야기야. 내려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사과 2번 했다가 그냥 망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야당은 절대 사과 안 해요. 저쪽 좌파 세력은 아무리 뭔 일이 터져도 그냥 뭐 들은 척 만척입니다. 어불관언이에요, 그냥. 그런 저들에게 우리가 그 당시 얼마나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그들의 후한무치한 점을 공격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끝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과를 안 한 게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득세하는데 자신들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과하는 순간 대통령이 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항복선언이에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백기투항을 해버리면은 그 과실이, 그 공이,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지율 같은 게 여당으로 오느냐, 여당 대표에게 가느냐, 여당 차기 주자에게 가느냐, 그게 안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안 간다니까요. 오히려 오롯이 그냥 야쪽으로 다 가버려요. 야쪽으로.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근데요, 김건희 여사 이슈는 뭐 수도 없이 떠들었으니까 그렇고요. 진짜로 우리가 거론해야 되고 떠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김정숙이죠, 김정숙. 김정숙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우리 언론이 너무도 많이 봐줬다, 솜방망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도 양이 너무 적었어요. 김건희 여사의 반의 반만 했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떠들다가 그냥 들어가고 뭐 그냥 그런 식입니다. 끝까지 그냥 뭐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언론 자체도 이 좌파를 때리는 것은 별로 흥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수 쪽을 때리는 걸 이 일종의 악취미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걸 해야지 뭐 마치 자신들이 진짜 제대로 언론 정신을 구현하는 듯 그런 느낌을 갖고 갔나 봐. 그래서 이 좌파를 때리는 것은 솜방망이, 이 우파 쪽을 때리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는 해머 그냥 그런 거 들고 와서 그냥 오한마로 그냥 때리는 것처럼 한다고요. 너무도 큰 차이고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좌파에게 하는 것은 솜방망이구나, 우파에게 하는 것은 오한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감을 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이 시점에서 김정숙을 다시금 소환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주장했는데요. 자, 샤넬 재킷 반납이 확인됐다. 반환 시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샤넬 재킷이 이게 어쨌거나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가 크게 됐잖아요. 요거는. 그러면서 뭐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 후에 또 이렇게 이 기사가 그냥 소멸이 됐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이슈로 인해서 이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드러났는데 이것만큼은 양산에서도 부담을 느꼈는지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샤넬 재킷 자체는 반납이 되긴 했는데
요거는 아마 문제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최근에 반납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분명히 꿈치고 있다가, 뭐, 이게 사실 비싼 고가의 재킷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정치적 어떤 그런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반납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자, 이 김정숙은, 파면, 그야말로 미담이 아니고 파면 의혹입니다.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샤넬 재킷이 보도됐을 때,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의 반응은, 글쎄요, 보수 외국 자유 우파 이쪽에서는 뭐 엄청나게 그냥, 흥분할 일이었는데, 의외로 그 당시에도 그 크게 사람들이, 그 화를 낸다거나 동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좌우에 대한 우리 언론의 태도, 보도의 그 어떤 차이,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보수 쪽 까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 쪽 까는 거를. 예전에 이제 뉴스 나왔을 때, 저도 뭐 이거 관련 당시 이제 보고 상당히 이제 열받았습니다만, 예,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오랫동안 잘 일구지 못한, 텃밭을 잘 일구지 못한 그런 차이죠. 결국은 딴 거 없습니다. 이 당시 사진이 이거였었죠, 이거. 이걸 보고 흥분 안 한 사람이 없었겠죠. 김정숙 샤넬 재킷 반납 확인됐다. 반환 시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왼쪽에 그다고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는 이제 단추를 푸른 것이고, 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똑같다고요. 이게 가격이 몇 천만 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일국의 대통령 부인이 이런 것을 협찬을 받았다라고 해도 궁색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뇌물입니다. 디올백 그 파우치는요, 사실 그걸 갖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정도는 조금 돈 있는 집은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들고 다닌다고요, 그 정도는. 그걸 갖고 지금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시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정치 선동, 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최근 프랑스 파리 샤넬 본사에서 이미 제출받은 한글 재킷과 김 여사 착용 당시 재킷 영상 등 자료를 분석 검증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다. 이게 과거에 이제 알려진 이야기였었죠. 자,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환 시점입니다. 이 엄청난 재킷, 이런 경우에는 특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게 제작했다라는 게 나타나 있거든요. 한글까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저 밑에. 여기 지금 사진에서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사진에 보면, 한글까지 박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완전히, 당시 청와대에다가 이걸 그냥 뇌물로 바쳤다. 다만 이 샤넬이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처리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급반전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잘 보시면은, 제 얼굴도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동그라미, 이게 빨간 선 안에 여기 한글 보이시죠? 한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아준 겁니다. 이거는 샤넬이 정말 그야말로 VIP들에게 특별히 이런 식으로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현지 시간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인근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 김정숙은요, 이런 이슈 말고도요, 거기 대통령실에 있던 그 많은 어떤 그 미술품들이 있거든요. 700여 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행방불명, 뭐 그대로 사라져 진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일부 지금 없다 그래요. 그리고 도록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안 된 거지.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도 지금 난립니다. 김정숙이가 딴 건 몰라도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킷리스트라고 외국에 이렇게 돌아다닌 걸 보면요, 세계 유명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이제 고미술품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데 대해서도 약간의 안목이 있고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네요. 그것 또한요, 엄청나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옷 이 관련해서도 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호화
옷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신구,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게 지금 도대체 몇 점입니까? 그거 자체도 지금 조사된 게 없어요. 제가 최소한 잡아서 수백 점이다. 뭐 300, 400, 500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 부적절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런 데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면은 지금보다 훨씬 위상이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안 한다고요. 절대 안 해. 이번에 그 문다의 이야기가 그렇게 지금 불거졌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더구나. 한마디도. 그건 너무도 이상한 행동이죠. 자, 어쨌거나 거기다가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 김정숙을 돌아다 보니 타지마할 갔던 그것도 완전히 지금 이게 이제 부적절한 것이고요.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가가지고 얼마나 더 국고도 탕진했습니까? 그거 자체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슈도 있고, 이철규 김 여사 활동 중단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숙도 정치 행동을 했다. 김건희 여사의 정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사실 미숙한 것들이죠. 너무도 아마추어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 의식을 갖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없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으로 뭔가 이렇게 의견 제시 수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지금 너무도 크게 지금 문제 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게 선동이 먹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휘둘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이철규 의원처럼 뭔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겠죠. 자, ABB 6천억 정액의 대통령용 의심이다. 김정숙 타지마를 생각해보라.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공격하려고 그러면요, 불은 끌 때 제일 좋은 게 맞불입니다. 맞불로 이게 녹여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김정숙에 대한 이슈들은요, 지금도 거론된 것이 많지만 가장 문제는 사실 뭐 이 샤넬 재킷 이 관련해서도 있습니다만 관봉권이 되겠죠. 관봉권. 샤넬 재킷 요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이것 또한 역사에 대죄를 짓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검찰은요, 김정숙 혹은 문다혜 지금 기초수사가 지금 진행되어 중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실체를 파헤쳐야 됩니다. 실체. 저는 김정숙 사건의 가장 핵심은 이 관봉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언론에서 관봉권 이야기를 또 잘 안 해요. 요즘 여기에 이제 여기 조선일보 쪽에서 여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누가 더 위험할까? 새 김 여사 아내 리스크 비교한다라면서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그 사실 격까지만 약간 훑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법인카드 유용, 횡령이나 배임죄 적용,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김정숙의 아킬레스 건을 때리는 게 없고, 그리고 김혜경의 아킬레스 건을 때리는 게 없어요. 언론에서 이제 논란이 된 그 극히 몇몇 이슈만 갖고 여기 잠깐 이야기를 했던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김건희 여사 죽이기야 마찬가지예요. 김정숙에게 면죄부를 주고 김혜경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의 진짜 핵심 고리, 핵심적인 문제를 들고 언론에서 그걸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샤넬 재킷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진짜 비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거죠. 관봉권이죠. 관봉권. 띠지를 두른 관봉권입니다. 시사쇼 정치다. 김정숙 여사 옷값 한국은행 띠지 두른 관봉권으로 지불했다. 한 번에 지불할 때마다 1,000만 원. 근데 이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지금 막 돈을 찍어낸 겁니다. 일반에는 이게 풀리지 않는 돈이에요. 그 돈은 바로 은행으로 가는 돈이거든. 은행 대 은행만의 거래를 하잖아요. 한국은행은. 그 돈을 실제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걸 사용했다? 유사일이 처음일 겁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걸린 겁니다. 국정농단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 뭐 돈을 갖고 놀았던 거지. 한국은행 돈이 전부 다 청와대 돈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사실은 저는 김정숙을 푸는데 여는데 가장 확실한 어떤 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띠지까지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돈이거든. 그걸 그대로 바로 패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왜 우리 언론이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비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이 공룡입니다. 그거는 그냥 생쥐 한 마리 수준이고 이건 그냥 공룡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천만 원 현금 결제, 김정숙 옷값 출처 의혹 정폭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끝내버렸다니까. 김민전 의원이 한때 요거 이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문재인 가족 수사 이상하다, 비등점 올랐다가 확 불 꺼진다, 이런 식이죠. 누리 PD도 자주 이야기했던 게 이건데요. 한번 쳤다가 그냥 빠져버립니다. 한번 쳤다가 빠져버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안 되는 거야. 이 차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속적으로 뭐 불을 계속 지피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년, 2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등점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치로 말이죠. 문재인에 대해서, 김정숙에 대해서 이재명은 뭐 아무리 때려도 안 먹히는 인간이고, 거기는 제가 볼 때 이재명은 때려도 안 먹히는 인간 같아요. 저기는 원래 그런 막산이라서 그래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김혜경 이런 사람들은요, 때리면 먹힙니다. 제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대하듯이 쫙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간다니까요. 그냥. 자, 아무튼 자, 이거 너무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을 고려하면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바라봐야 된다. 김정숙은 지금부터 문다혜와 함께 투톱이 되네요. 어쨌거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거기 엄청난 흑막이 있을 것으로, 복마전이 있을 것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